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사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일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지면서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까스로 구조된 생존자들 또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큰 사고를 겪은 뒤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제1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고가 네.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이번 사고를 겪은 분들, 특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괴로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호소하는 신체 증상은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 같은 이런 감정장애랑 동반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잠이 안 온다, 가슴이 아프다, 출근하기 싫다, 의욕이 떨어졌다,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은 사실 직접 사고를 겪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구조대원이나 또는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 그리고 10대나 어린이나 또는 임산부나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이 자아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인 기억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충격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안정을 찾았다가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체, 전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우울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런 불안, 우울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향 또는 처한 상황,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개개인마다 대응력도 다르고 충격도 다릅니다. 네. 따라서 미리미리 이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을 좀 길러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자기 성찰을 위해서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마음의 힘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집단적으로 이런 이 우울증이나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감정 조절 시간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아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한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뉴스 보도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한다든지 너무 깊은 애도를 계속하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감정 조절이 필요하고요. 또 네. 또래들끼리 빨리빨리 어울리게 해서 스스로 다른 쪽으로 감정을 집중하게 하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학교를 나가게 해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또 선생님과의 대화나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빠르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래들은 또래 집단 안에서 심리적 치유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또 어렵게 구조된 생존자들 또한 요즘 잠을 못 이루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또 그로 인해 2차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네, 이분들은 아주 가벼운, 잠이 안 온다든지 가슴이 아프다, 이런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해리 현상이나 금방 죽을 것 같은 무서움을 겪는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네. 전혀 생소한 소리, 환청 같은 지각 이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나 우울증, 또 알코올 의존 같은 증상 등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가볍게 두통이나 소화불량, 수전증 같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이 충격을 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또는
이걸 잊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일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경험을 잊어버리는 일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고와 비슷한 상황을 피하는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예민해져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도 잠이 깨거나 조그마한 자극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좀 어루만져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표현하도록 자꾸 말씀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위험성을 또 느껴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자극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지지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네. 야, 너 몸도 안 다쳤는데 뭘 자꾸 그래, 잊어버려. 이런 식의 조언은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픈 감정을 최대한 어루만져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사고 초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어떤 치료가 좀 진행이 돼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상황, 즉 그 사람들의 증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울하다 또는 화나는 감정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이 계속 난다, 잠이 안 온다, 식욕이나 체중에 변화가 있다, 모든 게 부정적이고 허무하게 느껴진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은 상담 심리, 또 심리 상담만으로 다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바로 이분들의 바로 옆에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즉 원만한 인간관계가 우리 이런 괴로움 또는 이런 고난에서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아주 진심 어린 위로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더불어서 적극적인 심리 상담 같은 치료도 꼭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많은 분들, 특히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을 나누고 보듬어준다면 그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길 만한 사건, 사고들이 절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